앞편집. 자, 그러면 우리 특강을 해주신 정혜문 선생님을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합시다. 다들 일요일날 이제 시험이 이제 다음 주에 보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번 달 말, 아니면 5월 첫째 주에 시험이잖아. 2주 정도 남아있어. 이제 너희들 열심히 다들 공부하고 있고, 이제 문제들 많이 풀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너희들이 공부하고 있던 내용들 있잖아. 그 중에 자주 나온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좀 틀렸던 유형들, 그런 유형들을 점검할 수 있게 우리가 특강을 마련한 거야. 여기 와가지고 이제 문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만 풀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자주 나오는 문제 위주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 보면서 뭐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렇지. 또 그런 문제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은 좀 어려운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할까. 문제 구성은 1번부터 25번까지는 자주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구성을 했어. 그 문제를 좀 1번, 2번 문제가 좀 어렵게 하겠지만 25번까지는 자주 나오는 문제, 26번부터 35번까지는 약간 좀 고난이도 문제인데, 그 문제들은 지금 아니라 이제 오늘 해설 강의는 25번까지만 진행을 할 거야. 26번 문제부터 이후 문제는 혹시 수업 듣고 시간이 난다 그러면 이제 이따 몇 시? 3시 반부터 문제 풀이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첨삭을 하고, 너희들은 이제 앞에 문제 쉽다 그런 친구들은 뒤에 문제 한번 풀어봐.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고, 대신에 이제 나름 출제가 높은 문제들 있잖아. 출제가 높은 문제들을 구성을 해놨으니까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문제 좀 구성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전체적인 난이도가 좀 쉬웠는데 재작년까지도 크게 어렵진 않아서 그 목동중이나 월천중 같은 경우는 원래 어렵긴 했지만 작년도 시험지에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난이도가 높아졌어.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좀 나오더라고.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이런 문제 학교에 나올까,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 내는 학교가 좀 있어. 그래서 이제 좀 기본적인 문제들은 당연히 틀리지 않아야 되고,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너희들이 오답 정리해가지고 어디까지 풀 수 있냐 설명 듣고 한번 연습할 때 다시 한번 풀어봐봐. 우리가 오답 틀린 문제들 있잖아. 오답을 한번 풀고 끝이 아니야. 오답 정리라고 해. 보통 오답이 나오면 내가 그걸 왜 틀렸지? 어디가 틀렸지? 그러면 이걸 내가 한번 처음부터 풀어볼까? 10자리 풀고 풀었는데 너무 오래 걸려? 그러면 풀이 과정에 줄일 수 있는 부분 없나?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 돼. 어려운 문제들 그렇게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번. 다음 중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진입한별하는 문제는 그냥 중학교 때도 나오고 중학교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나오고, 이제 문제 고등학교로 혼용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제 자, 중학교 때는 출제율 좀 낮긴 하지만 이근처 학교로 따지면 뭐 월천 중학교나 아니면 순환중 그런 데는 나왔던 적이 있던 문제야. 옳은 거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하기 전에 이것 좀 한번 확인해 봅시다. 1번 문제. 유리수 분류 기억나니? 우리 비법서에 매번 나와 있는 거잖아. 일단 유리수의 뜻이 뭐였죠? 유리수의 뜻? A분의 극골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고, 단 AB는 정수, 그리고 A는 뭐가 아니야 된다? 0이 아니야 된다. 우리 비법서는 어떤 친구들 다 알고 있을 거야. 이 분류에서 일단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어요. 아닌 유리수. 정수에서는 자연수 0, 음해정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서는 뭐가 있지? 유한소수, 그 다음에 순환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순환소수가 있죠? 혹시 순환소수 말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에 속하지 않을 거야. 맞죠? 그건 저는 3학기 때 나옵니다. 1번 봅시다. 옳은 걸 개수가 하는데 0은 유리수가 아니다. 맞아, 틀려? 틀리죠? 유리수 맞죠?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다. 맞아요. 분모의 소인수에 3이 있는 분수는 항상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 그럼 뭔 말이야? 분모에 순환소수 3이 있으면은
순환소수가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맞아 틀려? 왜 틀려? 오케이. 우리 유한소수가 될 조건 뭐였죠? 어떤 분수를 기하분수 꼴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뭐다?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어야 된다. 맞죠? 네, 거의 틀려요. 2의 n승 곱하기 n꼴은 기하분수는 항상 유한소수다. 분모의 2밖에 없기 때문에 맞죠? 모든 수는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수는 유리수뿐만 아니라 다른 숫자도 의미합니다. 이거 틀려요. 순환수 중에는 분모, 분자가 정수인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도 있다. 이거 뭔 말이야? 분모, 분자가 정수인 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 뭔 말이지? 유리수가 아니라고 표현한 거야. 맞죠? 순환수는 순환수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틀린 보기죠? 그럼 맞는 보기 두 번째, 모든 순환수수는 유리수이다. 2의 n승분의 a는 꼴은 기하분수는 항상 유한수수이다. 두 가지가 맞죠. 출제로 난이도, 출제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모든 학교 나와요. 너희 학교 한 4개 중에 한 3학교 나올 거야, 이런 문제. 그러니까 뭐 거의 나오는 문제고, 난이도는 보통 80점대 애들은 약간 실수하기 좋은데, 어려워서 틀리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 문제 풀 때 꼼꼼하게 안 보고, 아니면 문제 풀기가 너무 쉬워서 스킵하거나 그러면 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 나오면 꼼꼼하게 봐야 돼. 네. 이번 문제 볼게요. 이번 문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우리랑 똑같은 유사 문제만 낸 거예요. 자, 이것도 기억, 니은, 디귿 보기까지 사실 쉬울 거야. 잠깐 읽어볼게. 기억,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 또는 무한소수가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 무한소수는 모두 순환소수이다. 맞는 보기죠? 니은, 모든 무한소수는 분수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이다. 니은 보기? 틀리지? 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있기 때문에 그래. 디귿, 분모의 2와 5 이하의 소인수가 있는 기하분수는 분모가 10의 거듭적 꼴로 고칠 수 없으므로 순환소수, 유리수가 아니다. 틀리죠? 순환소수니까 유리수 되는 거 맞아요. 야, 니을 보기 한번 읽어봅시다. 0이 아닌 정수 AB에 대하여 A는 2의 배수 5, B는 5의 배수일 때 유리수 B분의 A는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이 분수로 항상 붙일 수 있으며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 같아? 틀린 말 같아? 왜? 어떤 경우? 이게 은근히 이런 보기가 이제 분류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일부러 이것 때문에 좀 안 좋은 거야. 리을 보기가 거의 맞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은근히 이제 학교 시험이나 기출시험이 뒤져봐도 오류가 좀 나올 때가 있어. 야, B분의 A꼴인데 여기서 A는 2의 배수고 B는 5의 배수래. 근데 5분의 2 같은 거 생각할 수 있겠지만 5분의 10 같은 숫자 어때? 이거 얘 맞잖아. 얘 5의 배수 맞고 얘 2의 배수 맞잖아. 그럼 얘 어떤 숫자야? 정수지. 정수는 유한소수에 속해 안 속해? 분류가 다르지? 그래서 이런 숫자 따지는 문제들 중에 이제 선생님이 기출문제 뒤져보잖아. 이급수는 아니고 다른 데 뒤져보면은 이런 문제 때 유한소수 가끔 정수에 포함시켜갖고 오류가 나오는 문제가 가끔 나와. 그래서 리을 보기 때문에 이건 낸 거야. 유한소수를 나타낼 수 있다. 틀린 보기야, 리을. 맞는 보기 몇 번? 기억 하나밖에 없다. 이것도 출제율 난이도 밑에 있는데요. 출제율 자주 나옵니다. 위에랑 똑같습니다. 난이도는 위에 거보다 약간 보기가 까탈 때 내갖고 3.5로 나왔습니다. 3번 분수 7분의 1을 소수로 나타냈을 때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 숫자를 가로 n으로 표현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맞는 것을 골라라. 야, 새로운 수학교에 대해서 정의되는 거야. 많이 풀어봤던 애들은 문제집 왜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7분의 1의 소수 n번째 자리수라고 정의한대요. 일종의 함수 개념으로 비슷합니다. 야, 일단 7분의 1은 어떻게 되니? 잘했어. 이제 너희들 시험 보잖아? 외워야지.
이거 언제 나누기 하고 있니? 학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7분의 1이 보통 학교에 80% 나오고 가끔가다 분모가 14인 거 나와요. 어느 중학교? 목동중학교. 그런데 순환마리가 6개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냥 학교 시험 볼 때 7분의 1이나 13분의 1 정도 외워두면 편하고 추가로 하나만 얘기하자. 그 7분의 1이 0.142857이잖아. 그럼 7분의 2는 얼마일까? 좀 알려줄게. 봐봐. 요거 보통 뭐 142857 같은 경우는 한번 적어볼게. 142857 적으면은 봐봐. 두 개 합한 게 얼마야? 9야. 봐봐. 이런 거 같은 게 반 나눠가지고 두 개 더한 게 9, 9, 9야. 알았지? 7분의 2는 여기 있잖아. 아까 요쪽 방향으로 142857 적었지? 두 번째 작은 숫자가 이거지? 여기서 한 바퀴 돌아. 285714. 0.285714. 7분의 3은 어떻게 될까? 그럼 이 중에 세 번째 작은 숫자가 사지? 428571. 0.428572.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분모가 7인 경우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잠깐 외워두고 시험 본다면 까먹어. 대신 시험 보기 전에는 외워두면 편할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럼 한번 볼까? 기억 보기 따지면은 가로 60. 의미하는 게 뭐지? 얘가 얼마인지 물어봤네? 자, 순환마디가 6개야. 60이면 6개가 몇 번? 얘는 6 곱하기 10이니까 10번 반복됐겠지? 그러면 이게 얼마? 7에 해당되겠죠. 잘했어. 니은 요거 뭐 말일 것 같아? 요 n하고 n 플러스 6하고 똑같대. 이거 뭔 말이야? 오, 좋아. 그 6개 단위로 똑같은 값이 반복된다는 의미니까 지금 표현한 대로 순환마리가 6개라는 의미도 돼. 맞지? 혹시 고등학교 과정 뭐 선행 나가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을 약간 주기라고 얘기해. 똑같은 값이 반복되는 것. 그런 주기랑 관계가 되어 있는 문제야. 디귿보기 일단 이거 맞죠? 디귿보기 1부터 10까지 요거는 연산 따라 안 할게. 요게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얼마까지? 10까지 더하면 얼마인지 물어보는데 그냥 1, 4, 2, 8, 5, 7 더하기 또 1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8 여기까지 해주면 되겠지? 얼마? 이거 계산해주면 42가 나오는데 요것도 아까 했던 요런 개념 이용하면은 이 6개 더하기 얼마일 것 같아? 27? 9 곱하기 3? 왜? 요렇게 두 개씩 만들면은 9가 3개 있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다 일일이 더하는 것보다 순환마디 찾아보면은 9가 합쳐갖고 9가 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면 좀 연산이 쉬워져. 자, 리을 리을 요게 얼마? n이 0이 되는 숫자가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행이 없다. 1, 4, 2, 8, 5, 7만 만족하기 때문에 요건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맞는 보기 몇 번 하고 몇 번? 니은하고 리을. 오, 잘했어.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4번 문제 한번 그 문제 뜻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여기 나온 문제들이 그냥 좀 일단은 문제가 너는 시험 범위로 따지면은 일단 유리수 파트가 있어. 유리수 파트가 문제를 풀어봤던 애들이 알겠지만 유형이 조금 다양해. 그러니까 실수하기도 좋은 문제고 2단은 지수법칙하고 반항식 연산 있지? 근데 그건 어렵다기보다는 연산 구치 같은 문제들이 좀 많지. 2단은 연산 문제고 1단은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표현이 다양하게 나와. 그런 거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야, 3번 문제, 4번 문제 비슷합니다. 7절 자주 나오고요. 3.5에 3쯤 되고요. 난이도가 밑에 게 조금 높아요. 4번 문제 한번 같이 할게요. 자, 7분의 1, 0.142857, 142,857 한번 적어볼게. 그 다음에 333분의
34야. 요거 순환반이 몇 개일 것 같아? 어? 일단 요거 나누게 하는 애들 없겠지 혹시? 이거 999분 얼마니? 100이야. 맞지? 그러면 0.102 반복되겠네? 맞지? 야, 그러니까 잘 봐. 야, 얘는 6개가 끊어지는데 하나 어디 첫 번째, 세 번째 거가 숫자가 똑같은 게 나오지? 여기서 얘기하는 게 FN하고 GN하고 똑같이 맞춰주는 숫자가 몇 개 있는지 물어보는데 이거는 봐봐 6개마다 첫 번째, 세 번째 숫자가 일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숫자는 일단 1, 그 다음에 뭐 3이라고 하는 것보다 1, 3 있고 그 다음에 얼마일까? 1보다 6만큼 큰 7, 또 7에서 6만큼 큰 14 이런 숫자가 되겠지? 밑에도 3에서 6만큼 큰 9, 9에서 6만큼 큰 15 이런 숫자들이 있을 거야. 맞죠? 좀 더 신경 쓸 애들은 여기서 6k 플러스 1, 6k 플러스 3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게 다른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도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 단 k가 0, 1, 2 요렇게 여기도 k가 0부터 해가지고 요렇게 나오겠지. 야, 100보다 작은 자연수개수 구하래. 아이고, 우리 어떻게 해줘야 될까? 100을 나누기 6 해주면 조금 편하겠지? 근데 일단 여기서 따지면은 요렇게 표현할 때 어디까지? 몇 번째까지 있더라 이게? 17번째까지 있던 것 같아. 17번째 하고 여기도 17번째. 이렇게 따지면 K에다 17 대입해주면은 딱 100보다 작은 가장 큰 숫자가 나왔고 여기도 17 대입해주면은 100보다 큰 100보다 작지만 가장 큰 숫자가 나왔어. 그러면 이런 형태가 몇 개? 이렇게 2라고 겹치는 게 몇 개? 17개. 이쪽도 17개 만들어져가지고 몇 개? 34개가 만들어져. 그럼 잠깐만. 요거는 내가 좀 16 더하기 미안해. n도 6 곱하기 17이 아니고 16. 미안해. 왜? 아까 0부터 시작해가지고 16번째 숫자까지 갈 테니까 17개. 여기도 0부터 대입해가지고 16까지 대입하니까 17개. 그래서 이런 형태가 17개, 이런 형태가 17개, 34개의 숫자가 존재합니다. 야, 3번, 4번 유형은 똑같아. 소수 자릿수 물어보는 문제인데 새롭게 정의돼 있는 함수 내지는 수학기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수학기호의 뜻만 이해하면 연산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난이도가 약간 있지만 웬만하면 교과서에 변형된 형태로 나올 수 있고 이 문제 좀 어려운 학교도 있잖아. 뭐 월천중학교나 중학교나 아니면은 목동중학교 같은 데 대비하는 친구들은 좀 해야 되고 다른 학교 같은 경우도 끝에 있는 문제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 5번 문제 볼게. 5번 문제 보면은 앞에 거랑 비슷한데 이거는 한번 생각하고 되는 거야. 14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낼 때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일단 1 나누기 14를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14분의 2를 알고 싶은데 여기 앞에 7분의 5라는 숫자가 있네? 이거 어떻게 하라고 되는 걸까? 이거 알려줬어. 7분의 5가 얼마인지. 얘가 얼마? 0.714285래. 이거 갖다 어떻게 하라고 된 걸까, 이거? 뭐 관계가 있겠지? 여기서 얘들이 생각할 때 이거하고 이거 관계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일단 바로 떠올리긴 쉽진 않겠지만 그냥 하는 것보다 얘를 어떻게 하면 얘가 될까? 아니면 얘를 일단 얼마에 곱해야지 얘가 될까? 얼마에 나눠야지 얘가 될까? 생각해주면 야 14분의 1은 7분의 5에다가 얼마? 10분의 1을 곱한 거지? 요건 좀 생각하면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문제는 힌트가 준 거는 단순히 나누기 하라고 힌트를 준 게 아니야. 이거 갖다 한번 찾아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혹시 학교 시험 때 이런 힌트가 나와 있으면은 단순히 연산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문제 내는 거야. 그럼 어떤 거야? 여기다 10분의 1만큼 숫자가 0.07142855가 되겠지. 그치? 예.
야, 그러면은 2021번째 자리 0.71428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A가 2021번째 자리 숫자는 어떻게 될까? 얘는 몇 번째 자리 숫자랑 똑같을까? 응? 0 하나 버리고 목이 336 나오고 나머지가 4 나올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2020번째 자리하고 생각해도 괜찮아. 여기 하나 빼고 나머지를 6으로 나누니까 4. 그럼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A는 얼마? A는 2인 거 확인할 수 있겠다. 네. 야, 그러면 문제는 이제 A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되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별거 없이 된 거지. 0.33333 나올 테니까 2021번째 자리 숫자는 어떻게 되니? 오케이. 당연히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3이 나오겠죠. 0.3땡이니까. 여기 우리 교재 출제를 나열이 적어놓긴 했지만 이것도 출제를 나열이 한번 확인해보면은 출제를 요거는 똑같은 유형보다는 그냥 이렇게 자릿수 물어보는 문제는 80점대 기준으로 무조건 3에서 4 사이가 될 거야. 난이도도 마찬가지. 난이도를 따지면은 이 문제는 사실 생각하는 게 요거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워. 은근히 얘를 바꾸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고 이게 안 보이면은 직접 나누기에도 구할 수 있긴 하지. 근데 문제는 시간. 요렇게 보이면 바로 나오는데 언제 1나누기 14하고 있을 거야. 맞지? 항상 연산할 때 너희들이 중학교 과정은 특히 이 문제 쉽게 나오는 학교도 가끔 있잖아. 시간을 별로 신경 안 쓰게 돼. 다 풀고 나오는데 시간이 남는데 뭘 시간을 신경 써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 우리 학원에서 이제 문제 풀 때 3분 타이머 재놓고 풀라는 얘기를 하잖아. 어려운 문제가 됐든 쉬운 문제가 됐든 그 시간 안에 못 풀면 의미가 없으니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가능하면 빨리 풀 수 있게 좀 연습이 필요해. 자, 6번 문제 볼게. 6번, 7번, 8번부터 해가지고 사실 11번, 12번 같은 문제들은 그냥 문제집에서도 많이 봤던 문제, 출제율도 상당히 높은 문제들이야. 6번부터 한 12번까지 문제들 중에서 한 3개인가 4개는 거의 나올 거야, 이건. 어떤 문제를 낼지 선생님 마음이지, 문제 난이도만 놓고 보면은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지. 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0.ab 땡을 요거는 잠깐만. 자, 0.ab 땡을 순환소수로 이게 기하소수꼴로 나타내면은 얘가 이거랑 똑같대. 문제 풀 때 힌트가 되니까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0.ab 땡은 일단 90분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오, 잘했어. 수업 시간에 지난번에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잘했어요. 보통 애들이 표현할 때 A, B 빼기 A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네, 이건 A 곱하기 B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10A 더하기 B 빼기 A를 표현해줘야지. 얘가 뭐랑 똑같대? 오른쪽에 있는 45분의 A 더하기 B랑 똑같대. 그럼 요렇게만 놓고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게 크게 문제 없겠지? 여긴 45고 여긴 90이니까 양변에 똑같이 90을 곱해주면 A 더하기 요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18A 더하기 2B가 A 더하기 B가 되고 잠깐만 선생님 어디가 틀렸을까? 잠깐만요. 응? 잠시만 10A? 잠깐만 여기 2A 여기 2 그치 여기가 원래 그래요. 예. 짜잘한 연산이 하다가 틀릴 수가 있어요. 선생님 봐. 어제 다 풀어놨는데 또 실수하잖아. 이렇게 만들고 B가 얼마다? 7A가 될 거야. 이렇게 시간이 나왔어. 근데 문제에 있는 조건 한번 다시 한번 볼게. A, B가 한 자리 산수가 된대. 이 조건에 만족하는 숫자들 중에 한 자리 산수가 될 수 있는 거는 A가 1일 때 B가 7이 되는 경우밖에 없겠지? A가 구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한번 더 지면 되겠죠? 0.BA 땡이니까 0.71 땡
분수로 바꾸면은 90분의 71 빼기 7. 90분의 얼마냐? 90분의 64고, 당연히 45분의 32 나오겠지. 자, 방정식과 연결해가지고 약간 배형시키는 문제인데, 사실 요거보다 좀 자주 나오는 거는 우리 뭐 1000x 빼기 10x 해서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좀 더 자주 나오지. 그런 문제들은 너무 자주 나와서 오히려 좀 뺀 거야. 여기 있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자주 나오는 문제들 한 번 더 연습을 합시다. 출제하고 난이도 보면은 요거 이렇게 방정식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는 뒤에도 나와 있지만 뭐 잘못 봐서 계산하는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와. 출제를 80점대 기준 3.5가 될 거고요. 난이도도 마찬가지. 크게 어렵지 않아. 이거는 너희들이 얘를 이렇게만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면은 크게 문제될 건 아니야. 약간 추가로 변형된다고 치면은 뭐 문제에 따라 가지고는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A, B 값에 만족하는 두 자리 다함수 A, B 뭐 순서쌍을 구해라. 그런 문제 나올 수 있겠지. 1, 7 말고 2, 14를 구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아, 7번 문제 볼게요. 부동식 20분의 1a, 그 부동식이 있고, a분의 b가 20분의 1 이상이고, 3분의 2 미만을 만족하는 자연수, 기하분수 a, b가 있대. a, b는 자연수고, 이 중에 a분의 b, b값 중에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기하분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야. 자, 한번 볼까? 이렇게 나오지? 예. 일단 수학의 기본을 비교하는 거야. 여기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통문부터 한번 해보자. 60분의 1 될 거고, 여기 a분의 b가 될 거고, 여기는 연산이 계속 틀리죠. 이런 꼴로 나오겠지? 야, 자연수 a는 60의 약수라고 하니까 이런 숫자들에 해당되는 게 몇 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a가 60이라고 놓고 따져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서는 뭐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숫자들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야, a가 60일 때 b가 될 수 있는 것만 따져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일단 이 사이에 존재하는 숫자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60분의 3부터 60분의 4, 60분의 39까지 숫자 몇 개 있는 거니? 이거를 만족하는 분수. 분모가 60인분 숫자 몇 개 있지? 30 몇 개? 오, 잘했어. 여기 몇 개? 일단 숫자로 따지면 37개가 있고, 이 중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기하분수 꼴을 얘기해. 그러니까 순환소수 말고 우리 유한소수가 되는 거 한번 따져볼까? 이 중에 유한소수는 몇 개 있을까? 유한소수 개수가 알면은 37개에서 유한소수 개수만 빼주면은 순환소수 개수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자, 분자가 3 곱하기 1인 경우, 3 곱하기 2인 경우 39까지니까 3 곱하기 얼마? 13인 경우까지 있겠지? 그러면 총 몇 개? 이 중에 37개 중에 13개는 유한소수가 되겠네? 따라서 순환소수의 개수는 순환소수 개수는 37개에서 유한소수 13개의 개수를 뺀 24개가 될 거야. 됐니, 여기까지? 자. 요 출제를 나이도 보면 지금 그 80점대 잡긴 했지만 사실 그 약간 표현만 좀 더 어렵게 내면은 요것도 약간 90점대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난이도 같으나 난이도는 연산이나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약간 표현 보면은 뭐 기하분수 A, B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기하분수니까 유한소수 따져야 되는데 약간 표현도 어렵게 나왔고, 이런 일반적인 문제는 그냥 A가 60으로 해놓고 문제 푸는데 이 문제는
A로 놓고 문제 풀어가지고 약간 좀 더 헷갈리게 된 거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에서 변형됐다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지. 8번 문제. 다음 수를 크기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네. 요거는 대소관계 비교하는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문제 풀 때 이제 초등학교 때 많이 나오잖아. 대소관계 비교할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은 뭐 분수 형태를 비교했는데,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2학년이야. 자릿수 비교하는 게 나와. 10의 자리 비교해갖고 100에 뭐 자릿수 비교할 때 가장 앞에 자리가 크면 더 큰 수 그런 거 나오지? 그거랑 마찬가지야. 이것도 숫자를 나타내는데 어떤 것부터 자릿수를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문제가 돼. 0.357 땡땡 보면은 0.357 57 57 쭉 나갈 거야. 분수를 바꾸려고 하면은 망하겠지? 아마 친구들 중에 분수를 바꾸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 지금은 0.357 땡땡 0.457 357 357 이렇게 될 거고, 네 번째 0.35 땡은 0.35555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러면은 우리 옛날 초등학교 때 한 것처럼 자릿수 비교하는 거야. 여기 똑같네, 여기 똑같네. 얘가 가장 작네, 얘가 네 번째 작은 숫자. 다 똑같네, 여기겠지. 얘가 두 번째로 작은 숫자. 얘는 3하고 5네, 얘가 첫 번째 숫자, 얘가 두 번째 숫자. 이렇게 대소관계 비교하면 되겠지. 문제에서 작은 것대로 나열하라고 하니까 답은 5번이 되겠다. 자, 우리 학교 난이도가 낮다. 약간 좀 어려워. 우리 학교 내신내기 하는데 목동중학교, 뭐 월천중학교 그런 거 안 풀어봐준다. 그런 애들은 출제율이 꽤 높아서, 웬만한 교과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출제율 난이도 비교해보면은 8점대 기준으로 잡을게. 출제율 뭐 3.5 난이도. 이거는 사실 기본 문제에 가까워. 이제 이걸 분수로 푸는 애들은 시험 공부 안 한 거야. 9번 문제 볼게요. 9번, 10번, 11번, 12번 문제 쭉 보면은 문제집에 다 있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야, 자주 나오는 유형들이니까 네 문제 중에 두 문제는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봐요. 분수 280분의 x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수가 되고 비합분수로 나타내면은 y분의 11이 된다고 한다. 가가 x가 100보다 크고 200보다 작은 자연수일 때 x 빼기 y 값을 구하라는 문제. 아까 제일 처음에 한 것처럼 어떤 숫자, 어떤 분수가 유한수가 될 조건에 대해 물어봅니다. 요거 문제로 물어보는 거는 유한소수가 될 조건. 요거에 대해 물어보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하분수 폴로 만들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어야 된다. 자, x분의 280인데 얘가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야? 11분의 y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280도 소인수분해 해주면 얼마가 되냐? 7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x 이런 걸로 만들어지겠지? 자, 얘가 유한수수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x는 어때? x는 11이 적어도 하나는 들어갈 거야. 또 유한수수가 됐으니까 분모에 있는 7이 어때? 약분돼서 사라지겠지? 그러면은 x는 어떤 숫자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7의 배수도 되고 11의 배수도 될 거야. 맞죠? 요렇게 표현 가능해. 너희들 그냥 문제 풀 때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게 보통 요렇게 해놓고 그냥 x가 77이라고 적지 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차이점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는 문자가 없어. 네모, 세모, 동그라미야. 그냥 연산이야. 초등학교 때. 중학교 올라가서 처음으로 배우는 게 문자야.
맞지? 문자하고 문자를 이용한 연산에 대해 얘기하잖아. 이제 우리는 숫자 대신 문자를 사용하는 걸 연습할 거고, 중학교 때 그걸 바탕으로 고등학교 때는 좀 더 복잡한 함수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될 거야. 우리가 배우는 학문은 좀 어렵게 얘기하면 대수학이라고 얘기해. 문자가 수를 대신하는 거야. 문자 사용에 익숙해져야 돼. 어떤 것들을 표현할 때 다른 문자를 표현하는 것들을 생각을 좀 해둬야 돼. 요거 배운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풀면은 60점대, 70점대 안에서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연습을 해둬야지 나중에 수학적 이해도나 개념이 이해가 잘 될 거야. 자, x는 뭐의 배수? 77의 배수래. 그런데 x가 얼마하고 얼마 사이의 숫자라고 했지? 문제에서 x는 100보다 크고 200보다 작대. 그럼 k가 얼마야 돼? k가 얼마야 돼? 2 끝이지? 그런데 이제 가장 작은 숫자만 찾다 보면은 애들이 선생님 77인데 어떻게 100보다 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가 나와.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x. 자, 마무리하기. x는 얼마야? x는 7 곱하기 11 곱하기 2. 156이 될 거고, 15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는 얼마? y는 대입해서 계산해줘야 되는데, y가 얼마 나오더라? 잠깐만. y가 20 나오네? 계산해주면 y가 얼마? 20이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 x 빼기 y는 형식 내는 문제겠죠? 134가 나오겠지. 요렇게 만들어지겠네.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출제율 y를 보자. 이게 너희들 작년에 안 나온 학교들 올해 나올 거야. 기출시험지 2점면은 이것도 한 2년 안쪽, 3년 안쪽에 무조건 나와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는. 출제율, 난이도. 그냥 연습해주자. 이거는 거의 다 나온다고 생각합시다. 안 나오고 이쪽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중에 적어도 2개 나온다고 봐. 야, 10번. 대표적인 잘못 본 문제죠. 어떤 수에 잘못한 연산 실수한 문제? 어떤 수 x에 0.63 땡땡을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0.63 땡을 곱했더니 원래 답보다, 올바른 답보다 0.1만큼 작은 숫자가 만들어질 때 이때 올바른 답을 구하래. 10번 문제. 요거는 연산에서 식 만드는 문제가 될 거야. 은근히 이런 경우 너희들이 식 못 만들 때가 좀 있어. 우리 등호가 들어가도록 약간 방정식 개념을 만들어 봅시다. 문제에서 x에 대해서 일단 어떤 수 x가 있는데 바른값이 원래는 거야. 바른값이 x에다 얼마? 0.63 땡을 곱하는 게 바른 답이고, 잘못한 실수값이라고 할까? 실수한 값은 어떻게 된대? x에다가 0.63 땡을 곱한 게 잘못해서 나온 값이 된대. 근데 실수한 값이 바른 값보다 0.1만큼 작은 숫자다 때 뭘 빼야 되는 얘기야? 여기서 이걸 뺀 게 얼마다? 오케이. 애들이 여기서 식 만드는 게 별거 아니거든? 근데 틀리는 경우가 식을 안 만들고 대략적으로만 계산하려고 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 아니면 다른 때도 돼. 여기다가 0.1 더한 게 이거라고 만들어도 되고. 맞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만들고 넘어가려고 하면은 오답이 상당히 많은 문제야. 문제풀이는 별거 없겠지? 순환수를 분수로 바꿔주고 63 빼기 6으로 표현하자. 양변에 얼마 곱해줘야 되지? 양변에 990 곱해줘. 계산해주면 되겠지? 요거는 연산을 좀 뺄게. 연산 빼고 계산해주면은 x값이 얼마? x값이 33이 나오게 돼. 양변에 990 곱하는데 연산 실수하지 맙시다. 선생님도 어제 문제 풀다가 곱하기 실수해갖고 답이 안 나왔어 처음에. x가 33이고 문제는 원하는 건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답을 구하라고 하니까 바른 값은 어떻게 되냐? 바른 값은 33 곱하기 99분의 63 해주면
뭐 3분의 63이니까 21이 바른 값이 되겠네. 뭐 서술형으로만 나오게 되는 경우는 바른 값 구하고 놓치지 않기 바래요. 꼼꼼하게 읽어봅시다. 출제율 이 표현만 바꾸지 교과서도 있는 유형이니까 주의하고요. 난이도는 3.8 정도 잡았는데 항상 이런 문제가 너희들 몰라서 틀린 경우는 아니야. 약간 꼼꼼하게 안 읽고 틀린다거나 뭐 이런 거에서 식 잘못 만들어갖고 선생님 답이 음수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뭐에서 뭘 빼야 될지 모르거든? 그런 경우만 좀씩 집중해서 신경 써서 문제 풀면 돼. 자. 네, 11번 문제, 12번 문제 두 개만 더 하면 유기수판도 끝납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어떤 분수를, 어떤 기하분수를 순환수로 나타냈는데 철수는 분자를 잘못보고 얼마, 영희는 분모를 잘못보고 얼마, 이 분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 자, 11번 문제는 잘못 분수 분수에서 원래 수 찾기. 뭐 문제집이 없는 문제집이 없죠. 자, 일단 우리 철수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철수는 어떻게 된대요? 철수는 1.45 땡이래. 땡땡이래요. 요거 99분의 145 빼기 1이고 99분의 144고 얘 약분해주면은 11분의 16이 될 거야. 얘는 분자를 잘못 봤다고 하니까 웃긴 게 이것도 맨날 잘못 봤다고 표현되어 있잖아. 어떤 게 제대로 본 거야? 분자를 잘못 본 건 뭐를 제대로 봤다는 얘기야? 분모. 이것도 분모를 제대로 봤다고 얘기하면 애들이 안 틀리니까 약간 헷갈리게 되는 거야. 얘는 잘못 본 거고 얘가 맞는 거지? 두 번째 볼게. 영희가 있네. 영희는 뭘 잘못 봤을까? 영희는 1.72땡이고 얘는 90분의 172 빼기 17일 거고 90분의 155 해서 약분해주면 18분의 31이 나온대.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분모를 잘못 보고 분자를 제대로 봤겠네. 그럼 처음 수는 어떻게 된 거야? 처음 수는 11분의 31이 되겠지. 요거 그냥 나누기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자. 대분수로 바꾸면 이거고 2 더하기 99분의 81이네. 2.81 땡땡. 됐지? 요거 요렇게 해준 이유가 그냥 사실 그냥 나눠도 보이는데 분모가 11이면 99로 바꿀 수 있잖아. 뭐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답이 맞지? 답 5번. 출제율하고 난이도 봅시다. 이것도 출제율. 자주 나와요, 그냥. 이쪽 페이지 중에는 다 연습을 해줘야 돼. 난이도 같은 경우는 뭐 5 잡았는데 이제 항상 이렇게 자주 나오잖아. 자주 나오는 문제가 쉽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게 난이도 높게 하는 건 너희들이 맨날 실수해. 그리고 선생님들도 한번 계산하다가 나 이거 약분하는 걸 못 찾아가고 한참 걸렸어. 선생님도 어제 자기 전에 계산하려고 하는데 뭔가 연상이 안 되더라고. 추가로 한번 얘기해볼까? 이거 9로 나눠진 거 보이니? 저 닭다리수 더해서. 오케이, 잘 얘기했어. 약수 배수 판정법이 있는데 나눠주는 걸 좀 신경 쓰면 좋아. 예를 들어 3의 배수 판정법은 뭐냐면은 그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은 3으로 나눠 떨어져. 3의 배수가 돼. 9의 배수 판정법이 똑같아. 9의 배수도 그 3의 자리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면은 9로 나눠 떨어져. 1 더하기 4 더하기 3은 얼마야? 99로 나눠 떨어지는 거야. 분모도 9의 배수니까. 혹시 5의 배수 판정법 모르는 애들은 없지? 1의 자리가 0 또는 5. 2의 배수도 1의 자리만 보면 되고 4의 배수는? 4의 배수?
10의 자리까지. 어차피 100은 4로 나눠 떨어지니까. 8의 배수는 100의 자리까지인데 8의 배수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고 혹시 7의 배수 판정법 알고 있는 애들 있냐? 7의 배수 판정법 몰라도 돼요. 상당히 어려워. 대신에 나중에 1001 같은 거 보통 이용을 많이 해. 1001 같은 경우 얘가 7 곱하기 11 곱하기 13이 되거든? 잘 사용하지 않는 소수이긴 한데 보통 7의 배수나 다른 숫자를 1001로 나눠갖고 나머지를 한 번 더 판별을 해줘. 대신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지금 3의 배수하고 9의 배수 많이 나오니까 이 정도 한번 신경을 쓰자. 자, 12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뭐 연산 문제니까 좀 크게 유형을 나오진 않을게. 0.ab 땡땡 더하기 0.ba 땡땡이 0.8 땡이래. 여기서 a 더하기 b가 8인 거 바로 보이는데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게 하는데 우리는 안 보이잖아? 안 보일 때 어떻게 해? 그냥 분수를,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꿔주면 돼.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99분의 10a 더하기 b고요. 얘는 99분의 10b 더하기 a고요. 우변은 9분의 8이죠? 양변은 얼마? 양변은 99 곱하면은 여기 얼마? 그냥 이렇게 하자. 99분의 11a 더하기 11b 좌변이 이게 될 거고 약분해주면 9분의 a 더하기 b가 되겠네. 얘가 9분의 8이랑 똑같대. 따라서 a 더하기 b는 얼마? 8이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두 자연수가 이제 조건이 좀 있네. a가 b보다 커야 되고 단 a, b는 모두 짝수가 된대. 그럼 우리 a, b의 수능성 한번 구해볼까? 일단 다 한번 적자. 일단 합해갖고 8이 되니까 7, 1, 그 다음에 6, 2, 4, 4, 그 다음에 5도 적어야지. 5, 3, 뭐 4, 4, 3, 5 이렇게 있을 텐데 a가 b보다 커야 되니까 요건 다 없애버리고 맞지? 그 경우 세 가지 경우 나오는데 a, b가 모두 짝수라고 하네? 그러면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 잠깐만. 그러면은 a는 얼마? a는 6이 되고 b가 오케이. b가 2가 되겠죠.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지? 나머지 문제는 0.a 땡땡에서 0.ab 땡땡에서 0.ba 땡땡을 빼주라고 하니까 0.62 땡땡 빼기 0.26 땡땡. 요거 연산을 따라 안 할게. 0.36 땡땡 만들어질 거야. 요것도 분수로 해줘도 되고 사실 자릿수가 같지 않을 테니까 그냥 62 빼기 26만 해갖고 36 바로 구해도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출제율 라인을 보고 다음 장 넘어갈게. 출제율 그냥 여기서 이쪽 페이지는 그냥 나온다고 생각을 해. 난이도 은근히 이렇게 노가다 뼈고 찾는 부분 있잖아. 이렇게 노가다 뼈고 찾는 부분 연습을 해야 돼. 그냥 무턱대고 찾는 게 아니라 규칙 갖고 찾아야 돼. 어렵게 얘기하면 이런 게 고등 과정에서 부정방정식이라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거든.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를 찾는다. 그런 것들 그냥 무턱대고 6하고 2밖에 없잖아 라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일일이 세가지고 규칙 갖고 센 다음에 그 중에 답에 해당되는 거 찾는 연습해야 돼. 그 고등 과정하고 연결됩니다. 자,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A가 2의 x 더하기 1 승일 때 16의 x승을 A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문제. 우리 유리수 파트는 끝났고 이제부터 단항식, 다항식 파트 문제들이 나오고요. 이쪽은 어려운 유형들이 지수 파트에서 지금 13번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16번, 17번에 있는 자릿수가 하는 문제는 거의 나온다고 봐.
13번 문제도 약간 변형된 문제도 나오니까 일단 연습을 한번 해두도록 하자. 13번 요거는 지수법칙 변형 문제. 요거 변형해가지고 문제 풀어주는 것들. A가 2에 X 더하기 1인데 지수법칙은 다 알고 있다고 봐요. 더하기를 어떻게 바뀌었다? 이거를 그냥 요렇게만 바꿔주면은 문제에 한 80% 흘려. 이런 문제는 문자하고 숫자하고 같이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여기만 남겨둬 그냥. 야, 요거 문제 보고 그 다음에 그럼 2의 x수는 뭐야? 2의 x수는 2분의 a가 되겠죠? 그러면 거의 다 풀렸다. 문제는 16의 x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것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16의 x승인데 이건 2의 4제곱의 x승이고 얘는 2의 x승의 4제곱으로 바뀔 거야. 여기서 요거 바뀌는 거 별거 아닌데 은근히 헷갈려. 여기 4x면 x4로 바뀔 수 있다. 왜? 똑같이 2에 곱해주면은 4의 x승이 되니까 얘가 얼마가 된다고? 얘가 2의 a, 2분의 a가 된대. 그러면 2의 4제곱이니까 16분의 a 4제곱이 되겠지. 별거 아니지만 애들 많이 틀려요 이거. 알았죠? 그리고 여기 문제는 없긴 한데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 똑같은 문제로 따질게 지금. 이런 문제가 가장 문제집마다 많이 있는 것들. 방정식 형태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해주면 될까? 아까 했던 거 A로 표현해라. 얘도 아까 A 곱하기 요거 이렇게 할게 그냥. 얘가 얼마? 2의 x 곱하기 2의 1승이고 얘는 2의 x승이고 얘는 어떻게 바뀔 것 같아? 이렇게 바뀌겠지? 그래서 얘도 뭐 그 2a 더하기 a 더하기 2분의 1a 해가지고 2분의 얼마냐? 7a? 2분의 7a 되겠지? 2분의 7a 이런 거로 만들어지는 것들. 이것도 상당히 기출이야. 애들이 더하기하고 빼기 부분을 처리를 잘 못해가지고 약간 틀릴 수가 있는데 그걸 누리고 개념하게 한다고 문제를 많이 내. 이제 요거는 이제 아직 어렵게 내는 학교가 아니라 문학이 우리 학교 문학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 크게 어렵게 안 낸대요. 그런 학교는 이런 문제 자주 내. 자, 출제를 해볼게. 이런 유형 많이 나와요. 지금 13번처럼 낼 거냐, 아니면 이렇게 낼 거냐, 아니면 14번처럼 낼 거냐, 그 차례에 있는 거고, 이거는 요 정도는 약간 기본 중에 기본이야. 연습해줘야 됩니다. 자, 14번 문제. 요 안에 해결하자. 14번하고 13번 문제 차이점을 보면은, 13번 문제는 A 하나밖에 없어. 14번 문제는 문자가 A 2개 있죠? 그 차이밖에 없어. 그리고 14번 문제는 일반적으로 소수로가 안 나와. 이제 문제에 따라서 너희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약간 무수히 많게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객관식 문제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또 혹시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대입해서 문제 푸는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14번 문제 2의 세제곱이 A이고 또 얼마? 3의 세제곱. 오케이. 얘가 B라고 할 때 72의 세제곱을 계산 A,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하는데 소인수분에 당연히 다 되겠지? 안 될 일 없지? 얼마나 빨리 하냐고 문제야. 72는 8 곱하기 9고 2의 세제곱은 3의 제곱. 그럼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의 세제곱이고 아까 여기 했던 거랑 비슷하게 2의 세제곱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의 세제곱인데 그냥 세제곱의 제곱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을 거야. 얘를 이렇게만 바꿔줄 수 있지. 요거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연산을 좀 더 빨리 할까 생각을 해. 그럼 얘가 아까 A라고 했으니까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제곱으로 답이 나오겠다. 요거는 바로 답이 4번 나오죠.
이거 어려워 드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약간씩 변형되거나 그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 이제 객관식 문제 그렇게 내진 않지만 예를 들어 이거를 뭐 그냥 8분의 a 제곱으로 바꾼다거나 보기 중에 그래서 혹시 제대로 푼 것 같은데 객관식 보기 중에 뭐 답이 없다. 그런 문제는 한번 차근차근 한번 대입을 해본다고 아니면 다시 한번 풀어봐봐. 약간 함정 있는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의는 해야 돼. 출제를 한번 알려볼게요. 출제를 그냥 저 문제로 낼까 이 문제로 낼까 그 정도 차이가 없겠지? 그냥 웬만해서 나오는 문제야. 난이도 문자 2개짜리 치고는 좀 쉬운 편이야 사실.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약간 더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다. 자, 14번 문제 됐고요. 1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요것도 하기 전에 요거 항상 별거 아니지만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뭐로 바뀌어? 4 곱하기 A 4A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요거 얼마? A의 4제곱. 그래서 보기 중에 맨날 나오는 게 이런 거 있잖아. 뭐 4의 4제곱 4의 제곱 더하기 뭐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하면은 애들이 문자일 때 아무도 안 틀리는데 이걸 순간 뭐 이런 거로 생각해. 똑같은 거 4개 있으니까 어떻게? 아이고 4 곱하기 4의 제곱해가지고 4의 세제곱 이렇게 바뀌면 되지. 근데 얘를 이렇게 바꿔줄 때 갑자기 4가 여기 있는 사랑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게 4개 있다는 의미의 4인데 여기 있는 거랑 헷갈려. 진짜 별거 아니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자처럼 취급해갖고 생각하면 안 틀려. 문자일 때 아무도 안 틀리는데 숫자가 나도 틀려. 좀 주의를 해야 돼. 자, 볼게요. 지수, 연산의 정의에 대한 얘기. 자, 2의 구승 곱하기 2의 구승. 얼마야? 9의 6승 더하기 9의 6승. 더하기 9의 6승. 곱하기 3의 7승 곱하기 3의 7승. 나누기 8의 6승 더하기 4의 9승. 요렇게 나오지? 요거만 먼저 해볼까? 요거 어떻게 될 것 같아? 8의 6승은 얼마야? 8의 6승은 2의 몇 승이야? 2의 몇 승? 2의 세제곱의 6승이니까 5, 18. 얘는 얼마일까? 얘도 4는 2의 제곱이고 9승이니까 2의 18승이지? 요거도 왜 똑같은 거지? 그러면 얘는 2의 9의 제곱이니까 18승이고 얘는 3의 12승의 곱하기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가 될 거고 아까 요거 2의 18승이라고 했다.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 얘는 3의 14승이 되겠네. 됐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어. 야 약분합시다. 여기 1 될 거고 12개 있고 14개 있네. 이게 얼마? 3의 제곱만 나오겠죠. 분모에는 2 곱하기 있고 분자에는 3의 제곱이 있네. 3분의 9. 됐지? 그러면 A 더하기 B 값으로 물어본 거니까 얘가 A, 얘가 B. A 더하기 B는 13 나오니까. 됐죠? 여기까지? 야, 출제할 난이도. 요쪽 파트는 그냥 자주 나오는 문제야. 난이도 기본 문제에서 약간 변형시켰다. 아까처럼 약간 요런 거만 물어보는 학교도 많아요. 요 정도 레벨만도 많이 물어보는데 그만큼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해. 실수를 많이 하니까 애들이 좀 쉬운 문제 낼까 어려운 문제 낼까 차이점이지 거의 모든 학교 나오는 문제다. 16번, 17번 있고 오늘 몇 분인지 좀 약간 좀 빨리 나갈게 이제. 16번 요거는 지수 법칙에서 자릿수 물어보는 문제. 이제 시험 공부했으니까 모르는 친구들 없을 것 같아 이제는. 요거 빨리 할게요.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습승이니까
3의 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곱하기 2의 10승, 5의 10승, 9 곱하기 16 곱하기 10의 10승꼴로 바뀌겠지. 계산해주면 얼마? 144 곱하기 10의 10승이야. 자릿수 얼마? 자릿수 얼마? 야, 12자리, 13자리. 맞지? 나 순간 내가 틀린 줄 알았어요. 여기 숫자 3개 있고 뒤에 동그라미 10개 있으니까 13자리 숫자가 되겠죠. 특별히 어려운 거 없지? 근데 이거는 16번 문제가 아니라 17번 문제 때문에 좀 출제를 했어. 출제율 그냥 나온다. 이것도 한 몇 년 전까지는 이제 나오는 학교가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이쪽 파트에서 어렵게 낼 수 있는 문제가 뒤에 뭐 21번처럼 굽히고 하는 연산 문제 같은 문제들 있잖아. 20번이나 21번 같은 문제들 아니고는 낼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심한 문제에서 낼 수 있는 유형이 그나마 자릿수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나와. 난이도는 이 문제는 기본이야. 너희들 입장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적인 문제고 17번 문제 보면 요것도 자릿수 문제. 문제 한번 읽어봐. 얘는 자릿수가 나와 있고 A값이 될 수 있는 숫자를 거꾸로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야. 문제 유형 자체는 똑같은 거야. 2의 10승 곱하기 5의 8승 곱하기 3의 A승 이고 3의 A승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0의 8승이 될 건데 얘가 11자리 수라고 하네. 이때 A 값들을 구해보래. 여기까지 문제 될 건 없지? 그럼 여기 동그라미 10개 있으니까 얘 자릿수가 몇 자릿수여야 돼? 얘가 3자릿수여야 되는 거지? 100 이상 1000 미만의 숫자여야 돼. 그럼 3 곱하기 3의 A승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더 뛰어야지 뭐. A가 1이면 얼마야? 12야. 안 돼. A가 2면은 얼마야? 4, 9, 36. 안 돼. A가 3이면 27 곱하기 4니까 얼마냐? 오, 빠르다. 4일 때. 응? 200?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거 곱하기 하고 있는 거 알지? 그냥 여기다 곱하기 3만 하면 되지 않을까? 324. A가 5일 때. 여기다 또 곱하기 3만 하면 되겠지? 900 얼마지? 972. 3 곱하면은 그냥 당연히 1000보다 넘어갈 테니까 우리가 찾는 숫자는 뭐야? 우리가 찾는 숫자는 요거 3개야. 3, 4, 5밖에 없겠다. 맞지? 이 정도 문제는 사실 크게 못 풀 정도는 아닌데 학교 시험은 처음 나와봐. 그럼 이제 어떻게 할지 막혀. 그래서 한번 내준 거야. 3, 4, 5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12가 되겠지. 맞죠? 요것도 출제를 난이도 따지면 뒤에 요 왼쪽 바로 위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난이도 문제니까 이 정도 레벨까지는 안 나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난이도는 약간 낮게 잡았는데 그냥 상당히 애매하게 잘하는 애들은 크게 실수는 안 할 거야. 근데 처음 보는 애들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연산 실수를 한다거나 방향을 못 잡아서 헤맬 수는 있어. 한 번 정도 풀어보면 좋아. 자, 18번 문제 볼게요. 18번 문제는 좀 빼고 넘어갈게. 약간 시간이 18번 문제는 자주 봤지? 이거는 이제 유형이 자주 나오는 유형 부른다고 불렀지 부른 거니까 이게 문제가 어렵거나 그런 문제 아니니까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대신에 서술형 문제에서 18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은 당연히 처음식 적어줘야 돼요. 처음식이 뭐고 다른 식이 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18번 문제는 좀 빼고 출제율 난이도로 한번 확인해 볼게. 출제율 교과서도 있죠 이거? 80점대 기준으로 따지면 출제율 이거고 난이도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봐. 근데 이제 식을 안 만들고 문제 푸는 애들은 오답률이 조금 나와. 너희들이 18번 문제 틀렸다. 그러면 이제 학교 시험을 따지면 7점대 정도 될 거야. 그냥 연산수 안 하도록 한번 교과서 한번 더 푸는 거 추천합니다. 19번 문제 볼게요.
19번, 20번, 21번이 조금 어려워요. 자, 19번. 직사각형에서 색칠한 두 부분이 각각 정사각형일 때 4개의 정사각형 넓이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졌대요. 근데 이때 A 빼기 값을 구하래. 문제들이 이해되니? 이게 보기만 하면 그림을 보고 바로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은근히 어려울 수 있어 조금. 잠깐만 지수법칙. 요것도 지수법칙 응용 법칙 다당식 파트 응용 문제가 되고 문제에서 그림 대략적으로 그려봅시다. 여기 넓이가 2에 4a 승이래. 근데 얘가 동사각형이래. 여기 똑같다는 얘기지? 네. 여기를 얼마나 얘기해? 2에 2a 승. 뭐 문제에 따라 4의 a 승이라고 생각하기 좀 더 좋을 수도 있을 거야. 여기도 얼마? 4의 a 승.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래? 여기 넓이가 4의 a 승 곱하기 9래. 근데 여기가 4의 a 승이었잖아. 그럼 요 길이가 얼마나 얘기야? 9라는 얘기네? 3의 제곱이라는 얘기네? 얘가 3의 제곱, 얘도 3의 제곱.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여기는 3의 몇 제곱? 4제곱이겠다. 맞지? 이쪽 넓이가 16 곱하기 9래. 여기 9잖아. 그럼 요 길이가 얼마? 16이라는 얘기네? 그러면은 얘하고 똑같을 테니까 A는 얼마? A는 2가 되겠다. 아까 B는 4라고 했으니까 A 빼기 B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지수법칙 파트에서는 도형 관련된 게 뭐 연산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만 19번 같은 문제도 한 번 정도 받으면은 유사한 문제 나올 때 크게 어렵지 않고 따라풀 수 있어. 출제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수법칙 응용 문제로 생각할 때는 좀 출제율 높지만 이 그림 자체가 자주 나오는 그림은 아니야. 난이도도 그냥 항상 연산 파트는 풀어주면 별거 없어요. 선생님이 풀어주면 별거 없는데 너희 처음 볼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자, 20번, 21번 문제 볼게요. 20번하고 21번 문제 다들 많이 봤지? 20번 문제. 그 21번 문제는 조금 어려워 보여. 식 만드는 게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제 그 식만 만들면 연산도 약간 귀찮긴 하더라. 일단 20번 문제 볼게요. 요것도 다항식 응용, 다항식 파트 응용 문제, 도형 관련된 응용 문제가 되겠죠? 문제에서 이렇게 따지고 요쪽의 넓이니까 요거는 식만 만들고 좀 끝내도록 할게. 식 만들고 반만 확인하고 좀 넘어갈게요. 여기서 문제에서 안 나와 있는 길이가 요쪽 길이, 요 길이 안 나와 있지? 요 길이 얼마야? 요 길이. 여기서 오케이 y 빼기 4. 요 길이도 4x에서 3만큼 빼주면 되겠네. 4x 빼기 3이고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는 사각형에서 삼각형 하나 빼주고 3개 빼주면 되겠다. 자, 문제에서 식 한번 만들어 볼게요. 4x 곱하기 5y 빼기 여기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x 곱하기 5y 빼기 4. 두 번째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빼기 세 번째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4x 빼기 3 곱하기 5y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요거는 연산 빼고 단만 확인할게. 8x 빼기 2분의 더하기 2분의 15y 빼기 6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자, 이것도 사실 뭐 숫자에 따라서는 좀 더 식이 깔끔하게 나온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에 대해 다르게 넓이 구하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쉬운 방법은 없어. 알았죠? 뭐 다른 개념 이용하면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것도 출제를 해볼게요. 체크한 대로 그냥 8점대로 나왔는데 이것도 출제율 3.5 난이도가 사실 교과서에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낮게 나왔긴 했는데 이게 식 만드는 부분이나 연산이 은근히 여기 실수를 좀 많이 해. 못하고 틀리는 게 아니라 틀리게 된 대달수가 사실 식으로 이렇게 한 줄로 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 뭐 대충 계산하고 문제 풀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 이게 복잡한 문제일수록 식을 만들어 놓고 마무리 한번 짓도록 하자. 자, 21번도 이거랑 마찬가지로 식만 좀 만들어 놓고 넘어가도록 할게. 21번도 다항식 연산 응용 문제에 되고요. 자, 문제에서 한번 읽어봐봐. 이제 이런 그림 자체는 처음 보는데 사실 잘 나오는 그림은 이런 그림 아니고 보통 구의 분멸이라든가 구의 부피 같은 것들 많이 나오지. 원기둥 아니면 뭐 욕조에다가 굴을 집어넣는다거나 그런 형태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제에서 푸는 거에 대한 힌트를 주려고 한번 문제를 놓은 거야. 밑면에 만드는 길이가 2xy고 밑면 문제는 나와 있고요. 옆에 있는 물의 높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 보면은 뒤집었는데 공기의 높이를 구하래. 그럼 어느 부분에 대해서 식을 만들어야 될지 몰라. 근데 힌트가 하나 나와 있어. 전체 부피가 나와 있어. 이 원기둥 모양의 약간 끝에 부분은 원기둥은 아닌데 이 병의 전체 부피가 나와 있어. 그거 갖다 식을 만들어 보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식은 공기의 부피를 한번 보자. 공기의 부피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 병의 부피에서 물의 부피를 빼줘도 돼. 자, 공기의 부피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돼요. 원기둥 부피 구하는 방법 알고 있죠? 민너리 곱하기 높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h. 그러니까 파이, R에 해당되는 게 얼마야? 2x, y의 제곱 곱하기 h는 병의 부피가 얼마래요? 160파이, 파이 x의 8승, y의 7승에서 물의 부피, 왼쪽에 있는 물의 부피, 파이 2xy의 제곱에 요거 제곱해야 되는데 빠뜨렸구나. 곱하기 3x 제곱 y의 세제곱 요렇게씩 만들면 되겠지? 연산 부재하긴 한데 파이 어차피 다 약분될 거고 양변에 요거로 나눠주면은 h는 h는 연산은 여기까지만 할 거야. 4x제곱 y의 4제곱분의 160x의 8승 y의 7승 빼기 2xy 제곱의 제곱 곱하기 3x제곱 y의 제곱 이렇게만 할게. 어차피 뒤에 쪽은 이거 약분되니까 생각보다 연산이 쉽게 나와. 요거 출제를 해볼게요. 출제율 요거는 난이도 높게 잡은 게 이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야. 너희들 교과서에 이런 부피 관련된 문제들, 활용 관련된 문제들은 많이 나와. 선생님 취사 선택이야. 20번으로 낼까, 21번으로 낼까. 평면도형으로 문제 낼까, 아니면 입체도형으로 낼까. 그 정도 차이점이 있지. 나오는 건 20번 아니면 21번에서 무조건 나오는 거야. 난이도 사실 약간 좀 더 높게 나가야 될 것 같아. 자, 21번 문제 여기까지 체크해갖고, 자, 지금 한 것처럼 지수법칙, 다항식 파트는 전체적으로 연산이 약간 귀찮아. 유형으로 따지면은 뭐 지수법칙에 나오는 유형 정해져 있고 자릿수 문제가 정해져 있는데 다항식 파트는 유형으로 얘기하려면은 연산 문제 복잡한 것밖에 없어. 너희들이 내신 대비할 때 약간 좀 꼼꼼하게 풀어갖고 연산 실수 안 하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시험 범위가 딱 여기까지 끝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부동식 파트, 부동식 활용 파트까지 좀 진행을 할게.
학교마다 약간 다르거든. 가장 조금 나오는 학교가 약간 21번 여기 정도까지고, 부등식 활용 안 나오고 부등식까지만 나오는 학교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차피 지금 아니더라도 기말고사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쪽 마저 연결을 시켜서 문제 풀어볼게요. 네, 22번 부동식 성질이에요. 부동식 성질. 자, 문제에서 A가 B보다 작을 때, 요거일 때 다음 중 옳음을 고르라고 하는데, 그 양변에 적당한 숫자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부등호의 방향 바뀌지 않죠? 그런데 양수를 곱해도 안 바뀌어요. 양수를 곱하거나 뭐 나누기 양수를 해도 요때는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음수를 요거 음수라고 하자 그냥. 음수를 곱하거나 아니면은 음수를 나눌 때 방향이 바뀌어요. 너희들 문제 풀 때 그러면 이제 어떤 걸 하나의 문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바뀌어 있는 부분만 확인해도 괜찮을 것 같아. 1번부터 5번까지 가보지 않고 5번 보기만 볼게. 22번에 잠깐만 5번 보기가 이거죠? 5번 보기가 마이너스 5분의 A 더하기 1에서 5분의 B 더하기 1. 여기서 마이너스 5로 나눠놓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 아직 확인할 수 있겠지? 야, 5번 보기 정답이 5번 보기가 될 거야. 은근히 좀 실수할 수 있는 보기가 있는데 혹시 A가 누가 자를 때 요거 맞는 보기일까? 요거 맞을까 틀릴까? 요거 하나만 좀 얘기하자. 어때? 요거 보기 틀려. 근데 이렇게 조건이 있으면 맞아. 양수일 때 맞거든? 자주 나오는 보기 중에 이런 보기가 약간 있는데, 왜냐면은 A가 음수고 B가 양수인 경우가 가끔 있잖아. 그래서 역수 취하면은 양수일 때 역수 취하면 대소관계가 바뀌긴 하거든? 부등호 방향이. 근데 그냥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을 때는 A분의 1도 음수고 B분의 1도 양수가 될 거니까 대소관계가 안 바뀌잖아? 혹시 이런 보기는 애들이 함정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역수 관련된 거 나오면 한 번 더 주의 깊게 봐봐라. 좀 바라봐야 돼. 함정이 뭔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더하거나 뺄 때, 아니면 곱하거나 나눌 때 위주로 신경 쓰고, 나머지 문제들은 좀 더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정도 생각합시다. 야, 뒤에 있는 문제 3개 정도 있으니까 빨리 한번 해볼게. 잠깐만, 출제를 나이도 봐야지. 요거 출제를, 우리 쉽게 나오는 학교는 무조건 나옵니다. 출제, 여기, 자만 5번은 사러 나가는데, 난이도 차이만 있지 무조건 거의 나와. 이렇게 나올 거냐, 아니면은 앞에 1번, 2번처럼 1번부터 보기 한 5개 정도 있고, 다음 중 옳은 거 골라. 그런 식으로 낼지, 어떻게 차이점이지 무조건 나오는 거야. 이거는 진짜 쉽게 냈지? 일부러 쉬운 문제로 고른 거니까, 이 문제가 쉽다고 유형에서 쉽다는 얘기는 아니야. 23번. X까지 이걸 자연수일 때, 23번은 부등식의 해에 대해 물어보네. 자, 마이너스 3, 2 빼기 X. 문제에서 X가 5보다 작은 자연수일 때 한정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3x 빼기 x 빼기 2를 참으로 되게 하는 모든 x값의 합. 부등식의 해, 내지는 방정식의 해는 대입하면 3이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중학교 1학년 문제 1차 방식도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풀어주긴 했지만 처음에 대입하는 문제였어. 부등식 문제도 문제를 뒤져보면 처음에 뭐 x가 1, 2, 3 때 부등식 해구하라 하나하나 대입하는 문제야. 문제에 따라 처음부터 대입하는 게 쉬운 문제도 있고 아니면 해를 구한 다음에 조건에 맞는 거 찾는 게 쉬운 문제도 있지만 일단 대입해서 3이 되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야. 한번 문제 풀어보자. 빼기 x 더하기 2 맞지? 아 잠깐만 어디 틀렸는데? 잠깐만 나 어디 뭐 잘못 적었는데 문제 잘못 적었어. 미안해. 빨리 풀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3 2x 빼기 5 다시 3x 빼기 x 빼기 2고요. 마이너스 6x 더하기 15
3x 빼기 x 더하기 2. 맞지? 2x고, 마이너스 8x고, 마이너스 13이고, x는 8분의 13 이상이다. 라고 나오네. 그러면 얘가 1과 8분의 5니까 1보다 큰 숫자 중에 고르면 되겠지? 우리가 원하는 거는 5 이하의 자연수니까 x값이 될 수 있는 거는 2, 3, 4, 5, 5 모든 숫자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14가 답이 되겠지. 됐지? 은근히 지금 문제 풀면서 x가 5 이하의 자연수라는 걸 빼고 그냥 해가 무수히 많은데 어떻게 답해요? 그런 얘기 나오니까 문제 조건에 맞게 확인하도록 합시다. 출제를 하나 알려볼게요. 출제를 요거 다시 나와. 난이도 요거는 뭐 사실 기본 문제에 가까워. 학교에서는 약간 똑같은 유형은 나오겠지만 약간 변형된 형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자, 24번하고 25번 볼게. 24번 1차 부동식이 있고 다음을 만족시킨 자연수 x의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야. 이것도 문제에서 1차 부동식의 해에 대해 물어봤네. 그리고 이런 문제 풀 때 1차 부동식을 일반적으로 해가 무수히 많았지. 그래서 어떻게 했니 제일 처음에? 너희들이 해를 제일 처음에 하나하나 대입한 걸 풀고 그 다음에 부동식의 형질을 이용해서 1차 부동식을 풀었어. 그 다음에 수직선의 그림을 그린 걸 연습을 시켰어. 맞지? 이런 문제는 수직선의 그림 그리는 거 관계되어 있는 문제야. 물론 이렇게 표시 안 하면 다른 푸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의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직선에 대한 해를 한번 그려봐야 돼. 자, 일단 주어진 것부터 먼저 풀고 얘기할게. x 빼기 2에서 마이너스 3x 빼기 1이고 a 빼기 2x 더하기 3이고 연산이 안 되는데 빨리 하자. 도합 빼기 6이고 마이너스 x a 빼기 9 x는 얼마보다 9 빼기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이 범위에서 자연수가 없대.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야 바로 나온 친구도 있긴 할 거야. 근데 한번 수익성 배울까 한번 따져볼게. 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런 모양이 될 거야. 여기가 9 빼기 a래. 자연수가 1, 2, 3인데 그러면 1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지? 1은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여기 1이 여기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런데 하나 더 신경 쓰자. 아까 요렇게 그릴 때 1이 오른쪽에 있다고 했잖아. 2하고 이 동그라미하고 겹치면 어떻게 될까? 이 위치에 딱 겹치면은 이때도 1이 포함되는 거야? 포함 안 되는 거 맞지? 자연수가 포함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9 빼기 a가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얘하고 1하고 겹칠 때도 어차피 여기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1은 포함이 안 될 거야.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겠지. 그럼 A는 뭐보다 크다? A는 8보다 크다 나오겠다. 괜찮죠 여기까지? 야, 이런 거 문제 풀 때 부동식 문제는 너희들이 틀리는 게 여기 등호 들어가는 거 있잖아. 선생님 어떨 때 등호가 들어가고 어떨 때 등호가 안 들어가고 차이점을 모르겠어. 그 얘기 나오거든. 수익성 그려본 다음에 이해하는 게 가장 좋아. 그리고 맨날 틀리는 거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맨날 틀린 거 부등호 방향. 음수 곱해가지고 부등호 방향 틀린다거나 아니면은 등호 빠뜨린다거나 그것 때문에 틀리는 거지 애들이 연산 못하고 틀린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등호 들어가는 부분 아니면은 부등호 방향 바꾸는 부분 그런 부분 한번 신경 써서 문제 풀자. 출제를 알려볼게. 출제를 요거 자주 나와 그냥. 난이도 그래서 난이도 3.8인데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경우는 뭐 범위에 해당되는 자연수의 개수가 2개다, 3개다 그런 문제 나오거든. 근데 그거는 약간 문제집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연립방정식 개념이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약간 고등학교 문제집에 많이 있고 중학교 과정 문제집에 많이 빠졌어. 근데 뭐 센시파트라든가 아니면 이것저것 좀 어렵게 하면 나오는 학교들은 그냥 자연수가 없다가 아니라
자연수 개수가 뭐 2개다, 3개다 이런 형태로 바꿔갖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수익성 배워갖고 문제 푸는 걸 연습해두면 좋아. 마지막 문제 볼게. 자, 25번 부동식 활용 문제 대표적인 문제야. 야, 어디 놀라고 요금 할인받는 문제인데 요거 말고 많이 나오는 유형들은 거소수 관련된 문제가 있겠지. 어디 들렸다가 하는데 뭐 기차역 얘기하는데 상가까지 몇 킬로미터 거리냐 그런 유형은 너무 자주 나오니까 좀 뺐고 25번 문제는 중학교 1학년 때 안 나오고 중학교 2학년 때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낸 거야. 농도 문제 같은 건 거의 안 나오고 출제율이 그 활용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입자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갖다 골랐어. 약간 더 변형된 형들 많이 있긴 하니까 25번 뿐만 아니라 유사 문제 다시 한번 풀어봐봐. 자, 입장료가 1,000원인 공원에서 30명 이상 단체에서만 할인해준대. 그런데 일단 30명 미만인데 30장 사고 싶은 거야. 한번 따져보자. 원래 가격은 내가 X명이야. 우리 친구들이. 근데 30명보다는 인원이 적어. 그래 원래는 30장 사면 안 되는데 따져보니까 30장 사면 더 이득일 것 같아. 한번 볼게. 원래 가격은 1000 곱하기 X1이야. 그리고 30장을 사게 되면은 30 곱하기 1000에다가 20%를 할인한대. 그러니까 요게 가격인 거고 원래는 X명인데 30장까지 산 거야. 됐지? 요렇게 만들어줄 거야. 괜히 이거 계산하려고 하지 말아요. 어차피 약분됩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원래 가격보다 30장 단체 가격이 더 저렴할 때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굳이 30장 살 필요가 있나? 조금이라도 돈 벌기 위해서. 한번 보자. 1000X보다 3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분의 80이 더 적을 때가 있대. 근데 이거 어차피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 약분되겠지? 연산 복잡하게 내려면은 1,000원이 아니라 뭐 2,500원이다, 3,600원이다 낼 거야. 근데 어차피 약분돼. 계산 미리 하지 마. 약분하면은 여기도 다 약분되겠네? 24보다 크다 나오겠다. 됐지? 그러면 몇 명부터? 25명부터 되겠죠. 23명, 24명일 때는 가격이 똑같을 거야. 그럼 25명부터 이득이겠지. 가끔가다 이상한 학교 나오거든. X값이 25명부터 몇 명까지일까? 29명까지. 왜? 30명보다 작으니까. 맞죠? 자, 출제를 알고 볼게. 요거 우리 8시험대로 다 잡긴 했는데 자주 나와. 자, 내기 가장 안 맞는 문제. 이 문제 아니면 거듭식 문제. 그 두 가지 문제 중에 거의 나와. 한 10개 중에 한 8개, 9개 학교는 이 문제 아니면은 거듭식 문제야. 농도 문제 잘 안 나오니까 농도 문제 좀 어려운 친구들은 이쪽 문제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해봐. 이 문제는 사실 나이가 높긴 하겠는데 나이가 높은 문제는 아니고 너희들이 좀 연습이 덜 돼 있어서 식을 좀 제대로 못 맞는 경우가 좀 있어. 식 만드는 거에 대한 연습을 하고 문제 풀면 좋을 것 같고 연산은 쉽게 나와. 출제가 높은 문제니까 반드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한 20분, 30분 남았는데 좀 앞에 풀었던 문제들 중에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풀어보고 앞에 있는 문제를 다 아는 친구들은 뒤에 있는 고난도 문제가 있거든. 고난도 문제 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따 갈 때 답지를 줄 거기 때문에 지금 문제 풀면서 좀 어려운 애들은 뭐 답지 먼저 미리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갈 때 답지 받아가도록 바래. 알았지? 고생했다.